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슈퍼팀의 조건이라는 얘기를 주제로 갖고 나왔습니다. 너무 거창해서 저도 겁나네요, 사실은. 실제로 이제 사람과 AI가 팀워크를 이뤄서 어떻게 우리가 HARD 할 것인가로 보시면 좋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거 다 겪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개인들은 지금 AI를 써가지고 편해지고 또 투자도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지금 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MIT에도 나오고 보스턴 그룹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최근에는 한 5 내지 한 6% 정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 내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사실 여기서 이쯤에서 질문 하나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중간관리자는 사라질 것인가? 이게 서양 쪽 얘기하고 동양 쪽 얘기가 지금 갈리더라고요, 보니까. 서양 쪽은 지금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죠. 하지만 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방향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AI라는 놈은 그럴싸한 거는 많이 만들어내지만 이 그럴싸한 거를 쳐다보다가 중간관리자 분들께서 에너지와 시간 낭비를 통해서 오히려 중요한 쪽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이 페이지를 설명드리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더나라는 회사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mRNA 기술 가지고 한때는 무지하게 떴다가 지금은 약간 또 가라앉았다가 다시 또 조직 체계를 바꿔서 성장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례를 들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 출발은 LG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을 하고 중간에 마케팅을 전공하고 가산전자에 가서 가산전자를 상장도 시켜보고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또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회사를 경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IT 하는 분이 HR 쪽에 와 있을까요? 저는 제가 겪은 건데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 사람 얘기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여기 아침에 들어오다 보니까 휴먼 테크 또 그런 얘기들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성장 얘기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MZ 세대들하고 저희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 봤더니 이 리더들도 성장을 원하고 있고 팀원들도 성장을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어떻게 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AI 도입이 단순하게 전산실의 IT 프로젝트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아까 모더나 사례처럼 일하는 이 방식을 새로 설계하는 HR 주도의 AI 조직 설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같은 경우는 HR과 IT 부서를 통합을 해서 HR 부서의 수장께서 수장을 맡아서 혁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한 도구로 계속 쓰인다고 해가지고 과연 성과가 좋아질까요? 이거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아시는 것처럼 AI를 도입해서 전산팀을 운영을 하고 단순 업무 처리했고 지시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실제로는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팀워크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은 전면 재설계해야 되고 이 협업 파트너로서 AI를 받아들이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으로 나눠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회사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기업들 예전에는 몇먼스 단가로 해가지고 10몇먼스로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5몇먼스로 해주시고 엔지니어는 10명 넣지 마시고 3명만 넣고 나머지 기획자 2분 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 여기만 그럴까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효준 CIO님께서 말씀할 때 제가 공감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AI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잘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는 아직도 충분히 괜찮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AI가 잘하는 거 3가지가 있죠. 보통 보면은 인지를 증강시켜줘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질문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엔지니어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C 언어 제가 1세대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이 기계 언어를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인터넷 세대가 오고 나서 모든 데이터가 전부 인터넷상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LLM을 공부하고 나서 거꾸로 AI과 기계가 사람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하는 일도 따라서 하지만 사람이 잘 못하는 거짓말도 잘하는 AI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건 AI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정보 처리 능력이 좋고 추론 능력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실행은 뭐 아까 조효준 우리 시아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무지하게 빠릅니다. 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기 제로 포인트 능력이라고 제가 썼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봐야 사람이 먼저입니다. 여기 모임도 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전부 다 HR 쪽 얘기고 리더십 얘기로 가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휴넷 행복경영 1기에 들어가서 지금 10년이 됐고요.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을 쫓아서 김기창 교수님도 한 10년째 쫓아다니면서 남미용 조직 선수에 공부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백종학 코치가 들어와서 저희 회사를 코칭한 지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또 개인 코치로 그 코칭협회 김영훈 회장님한테 3년째 지금 코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메타인지가 있는 인재를 어떻게 찾아내서 이 일을 할 거냐, 그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AI가 없는 게 열정과 내적 동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넣어줘야 됩니다. AI가 또 없는 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우리 최효진 컨설턴트님 얘기하신 내용이 나왔는데 관계 중심으로 해서 구조와 판단할 수 있는 가치 우선순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가치 순위는 결국에는 회사마다 전부 철학과 이유와 존재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잘 안 될 경우는 판을 뒤집어야 됩니다. AI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 부분도 사람이 결정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환경을 파악하고 목적을 설정해서 전체 맥락을 통제하는 상위인지 능력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아이 팀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인아이 팀이 잘 설정이 돼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율적이면서 수평적이면서 전문성이 살아날 수 있는 문화로 가야 됩니다. 리더의 새로운 미션은 사람과 AI의 협업 구조 자체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AI와 사람을 넣어서 설계를 했던 사례를 제가 여러 군데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은 어나더 AI입니다. 이번에 AI는 아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어프리시에이티브 인콰이어리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제가 한 십몇 년 전쯤에 저도 경영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퇴직이 많지?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지? 답은 긍정 조직 혁명이라는 책을 보다가 제가 찾았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대형 병원인데 왜 퇴직을 할까? 뭐 면담해 보면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복지가 안 좋아요. 팀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부서 좀 바꿔주세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4년 고민하다가 남아있는 사람은 왜 남아있지? 관점을 바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사람들을 도울 때 행복해요. 저는 돕는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바꾸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변화돼서 서비스도 좋아져서 병원도 더 좋아지고 대우도 좋아지면서 선순환의 고리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프레임워크로 표현할 때 D5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래서 항상 OKR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분기에 잘한 게 뭐지? 이번 분기에 우리가 잘하고 싶은 게 뭐지? 내년에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뭘까? 기존에 있는 문제를 아무리 물어보고 해결하려고 해봐야 버스의 방향이 잘못된 상태에서 가봐야 먹을 게 없을 수 있습니다. AI를 잘 활용하면 그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꿈을 꾸면서 그걸 시스템화시켜서 AI와 함께 변화를 실행해서 진화를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실행을 맡고 리더는 의미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면은 설계자나 촉진자로 이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크리니티를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기술도 좋지만 서비스도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듣는 얘기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 간에 동제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참 빨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플렉스 우리 컨설턴트님 얘기한 것처럼 사내의 관계가 좋아서 아닐까요? 이거를 날카롭게 잘라가지고 가능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인하이 팀이 될 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어떤 게 돼야 되고 또 AI가 할 일이 어떤 일이 돼야 될까? 아까 제가 AI가 잘하는 일 세 가지 말씀드렸었고 AI가 잘하지 못하고 사람이 잘하는 일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한 팀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나옵니다. AI가 아무리 추천을 해주고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제가 아까 중간관리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님이, 사업부장님이, 팀장님이 아무리 그 목표를 선명하게 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관리자에 계신 분들이 어떤 맥락과 흐름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분이 그걸 긍정적으로 해서 긍정적인 키워드로 긍정적으로 전화를 할 때 그분들이 움직이는 모습과 너 이거 왜 해? 시키는 일 열심히 하지. 이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은 다 얼어버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우리 조직과 우리 팀이 속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키워드를 꺼낼지 관찰을 해가지고 팀원들을 인스파이레이션하고 팀장들을 인스피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팀장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 봤더니 고객한테 의미 있는 모습이 설계가 돼서 뭔가 임팩트를 줄 수 있다. 뭔가 이거는 3개월, 6개월 뒤에 우리 회사가 변화할 수 있는 큰 모습이 되겠다. 그렇게 느낄 때 성장한다고 봅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요게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같습니다. 개인은 파편화된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워크슬룹만 발생이 돼서 그럴싸한 거는 나오지만 그거 분석하느라고 팀장님들 또 힘들어지시는 상태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럴싸한데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들.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 제도의 위계와 승인 절차 이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를 꽉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사실은. 저는 이거를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IQ 110씩 되는 분들이 세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은 의사결정 하시는 분의 관점에 막혀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IQ는 90으로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합집합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들어와서 서로 존중해 준다고 하면은 IQ 110씩 세 분이 모여서 다른 10%씩 더 들어오면 IQ 130으로 바뀌게 됩니다. AI까지 쓰게 되면 아마 IQ 150, 160까지 쓰는 걸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중요해진 부분은 뭐냐면은 대표님이나 임원들이 AI를 먼저 써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AI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도구들이 젠스팍이나 또 클로드 코드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어떻게 다른지, 특성들이 어떻게 다른지, 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내용은 PI입니다. 결국에는 프로세스를 혁신해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의 혁신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AI 쓰기 이전과 AI 쓴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AI가 잘하는 일과 사람이 잘하는 일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없앨 것인지, 무엇을 줄일 것인지, 무엇을 다시 연결할 것인지, 무엇을 AI와 재구성할 것인지, 무엇을 사람의 판단으로 남길 것인지,
이 얘기는 아마 앞쪽에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어프리시에이티브 인콰이리나 또 제가 말씀드린 AI나 똑같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다?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 질문을 잘하는 건 누가 한다?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3단계 진화를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갖고 계신 지식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리워크해서 AI를 잘 써서 생산성을 올리게 되면은 한 팀에 5명이 일하던 부분을 3명 정도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내년 후년을 위한 리마인드 통해서 새로운 고객 가치 중심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한 3년쯤 쌓이게 되면은 리엔지니어링이 돼서 회사의 위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모아서 처음에는 사람 데이터를 모으고 에이전트가 일하는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혁신하는 내용인데 요거를 기반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인재밀도라는 단어를 제가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이 탁월한 동료들이 어떤 사람이 탁월할까? 근데 뭐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이 과연 그 이 탁월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 모셔올 수 있을까요? 그 탁월하다는 단어를 좀 저는 바꿔봤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저희 회사 현재 상황에서 맞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 그분들이 몰입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까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효준 CIO님 얘기하셨던 딴짓이라는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아까 올라오셨길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딴짓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여유가 있어야 말이 되지 않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환경이 될 때 질문 밀도를 올리게 되면은 아까 워크슬루브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스 코드, 이상한 문서들 이런 것들이 다 줄게 되겠죠. 저희 회사는 7일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에서 먹고 사는 조직이 있고 또 오퍼레이션 하면서 디벨롭먼트 하는 조직이 있고 또 디벨롭먼트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명료하게 딱딱 잘라지지 않아요. 아마 AI 시대가 되면은 아마 조직들이 조금 더 하는 일들은 넓어지면서 자동화되는 쪽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맥락에 따라서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져야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평가를 할 때 3가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생존 성과, 현재 먹고 사는 것들, 이게 70%의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장 성과, 이 부분은 20%의 영역인데 내년과 후년 준비를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가치 성과, 이거는 회사의 핵심 가치를 키워줄 수 있는 내용인데 저희 회사는 지금 이메일만 20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이메일 속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DB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면은 그 안에 서비스 개선과 상품 개선과 또 그 안에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할 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다고 느껴서 지금 한 80% 정도 완성도가 돼 있습니다. 일단 시간 되시면 한번 가서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권위주의적 리더십하고 이제 개방적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으로 존중의 점에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문제 중심이 아니라 강점을 찾고 기회를 설계해야 됩니다. 여기 기회가 핵심입니다. 제가 리더십 공부를 해봤더니 리더십의 제일 마지막에 그 짐 콜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좋은 팀을 꾸리면은 좋은 기회를 찾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슨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가 회사를 키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준비된 회사가, 준비된 팀이 기회를 알아볼 때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사의 강점을 중심으로 기회를 설계해서 실험을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회사의 성장과 팀 성장과 팀원의 성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스탠포드 CEO 과정에 잠깐 들어갔을 때 HRM이라는 단어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인 줄 알았더니 그분들은 휴먼 리스펙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먼 리스펙트라는 단어와 AI 리소스라는 단어를 합쳐서 HARD 리더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A는 제가 스몰로 넣었잖아요, 사실은. 휴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이 속도가 빠릅니다, 생각보다. 저희는 에이전틱 AI에 들어가 있어서 3년 안에 이제 운명이 결정될 것 같고요. 아마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를 하시는 제조업 중이나 이쪽들은 아마 피지컬 AI 들어오는 게 그 이유가 될 거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바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여하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핵심 내용은 사실 뭐냐면은 여기 라이트 형제 얘기를 제가 갖고 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원고를 미리 만들어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패턴 파괴자들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라이트 형제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랭귤러가 주도했던 비행기 만드는 팀은 인원이 많고 예산도 많았는데 비행기 못 띄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비행기는 영원히 안 뜰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라이트 형제 5명? 자전거포 주인? 상상이나 되세요? 차이는 뭐냐면은 꿈을 가지고 실험과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유체역학과 공기역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이에 실험을 한 거죠. 딴 말로 표현하면. 내가 더 너보다 똑똑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객이 진짜 찾고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 사례도 있죠. 코닥.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 코닥은 그 기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근데 캐논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캐논이라는 회사는 그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카메라의 1등이 돼버렸죠. 원래 카메라 1등은 독일의 라이카와 일본의 니콘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광학 기술을 활용해서 기술 중심이 아니라 고객 가치 중심으로 설계를 다시 한 거죠. 복사기도 잘 만들고 있고 또 프린터도 잘 만들고 있고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죠. 그때 필름 회사 중에 후지 필름이라는 회사도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도 디지털 카메라를 잘 만들어서 디지털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지금도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필름에 증착되어 있는 콜라겐 기술을 이용해서 화장품 쪽에 피부 관리하자는 그런 쪽으로 해서도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우리 회사의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회를 향해서 뛸 것인가. 그거를 AI와 같이 대화 나누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객 가치 기준입니다, 이거는. 슈퍼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커서 또 젠스팍, 저는 개인적으로 젠스팍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유는 아실 거예요. 젠스팍이 멀티모달이라 시장을 조사하거나 이런 쪽에 쓰일 때는 경영하시는 분들의 사업부장님들은 이걸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회사 보면은 처음에는 GPT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은 클로드 코드도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하네스라는 거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토큰도 쓰다 보면은 토큰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도구한테 구조화를 시킨 다음에 코딩 짜는 거는 더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섞어서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글로벌 기업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쯤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AI가 대기업에서 쓰일 때하고 중소기업에 쓰일 때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사업이나 중소기업 쪽은 미니멈 밸류able 프로덕트를 원하죠. 뭔가 새로운 시도들. 하지만 큰 기관이나 기업들은 마켓 핏 프로덕트를 원합니다. 완벽 완부의 상품이 되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거죠. 최근에 보면은 AI 쪽에 성장을 빠르게 하는 기업이 있죠. 엔트로픽. 이 회사가 뭘 잘하는 걸까요? 저는 이 회사가 잘하는 부분이 고객의 가치를 읽어내는 속도가 남다르 보입니다. 챗GPT 처음 나올 때가 2022년도 11월 30일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한 3년 반 정도 지금 흘렀습니다. 저희 회사도 사실은 그동안에 공부만 하고 있었고 이제 뭔가 조금씩 보인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라이트 형제랑 같은 얘기인데 빠른 가솔로 짧은 주기 실험을 해라. 아까 딴짓하고 또 비슷하죠? 문서 작성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완벽한 문서보다 작동하는 데모를 만들어서 먼저 보여줘라. 사람들은 이제 보면서 만지면서 느끼는 시대로 가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현실하고 충돌을 시켜봐라. 그럼 아마 대립이 될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하다 보니까
그 I가 많아요. 내향형들이. 근데 반면에 영업하시거나 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E가 많습니다. I하고 E 대화할 때 대화 쉽지 않은 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현실은 I도 만족시켜야 되고 E도 만족시켜야 되고 또 하나 더 가면은 그 이 N형하고 S형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N형은 키워드를 좋아하고 S형은 KPI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OKR이 나온 것 같아요. 뭐 MBO가 출발돼서 OKR로 바뀌어 있는 건데 지금은 거기서 또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실험을 통해서 빨리 배우고 빨리 실패해서 학습을 빨리 하는 조직이 아마 조직을 리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환경을 조성하는 분들은 누가 한다고요? HR 전문가분들이 사업부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을 설득을 해서 그 환경을 조성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뭐 아까 라이트 형제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보면은 막대한 자본보다 간절함의 승리. 저도 이거 같이 보거든요, 사실은. AI 도구를 저희 회사에 여러 군데 많이 줘봤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아까 워크슬롭하고 비슷한데 많은 사람들이 쓰기는 하는데 문제 해결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문제의 정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과연 미래 설계를 추론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프라로 깔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닙니다. 많이 쓰면은 토큰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잘 쓰는 분 토큰을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하나는 있어요. 회사의 목표와 팀의 목표와 사업부의 목표가 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I를 쓰게 되면은 문서 만들어내고 코드 만들어내서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물론 그 중에 딴짓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저 태도의 또 다른 말은 저는 리얼리티를 보는 눈이라고 보는데 그로라는 단어를 저는 갖고 살거든요. 사실은 그로가 뭐예요? 성장이란 얘기이고 뒤에 제일 앞쪽이 목표 아닙니까? 목표와 목적 있는 사람이 그 태도를 가지고 리얼리티를 바라볼 때 거기에 여러 옵션들이 들어오게 되면 옵션 중에 선택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마무리 페이지 지금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사람하고 AI를 이렇게 쓰는 조직이었다가 이제 AI가 팀워크하는 조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슈퍼팀의 조건은 AI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AI한테도 제가 오늘 아침 물어봤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AI가 사람과 성과를 제대로 내려고 하면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해서 시스템화 시켜서 구조화 시켜서 사람이 할 일과 리더십이 할 일을 구분을 잘해서 튜닝을 해갈 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없네. 그 마지막 페이지가 하나 안 보이는데 혹시 문서가 바뀌었네. 저기 제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사실 뭐였냐면은 그 임원들의 역할이라는 책을 갖다가 그 제가 KHR이라는 모임에 가서 한 5년 정도 활동하면서 책을 HR 쪽 관련된 거를 4권을 썼어요. 거기에 4번째 책이 그 AI 시대의 임원 역할이라는 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책을 제가 50권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책은 어떻게 보면은 HR 전문가들하고 제가 같이 쓰면서 배웠던 내용들인데 맨 앞쪽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두 번째 편에 이제 아마 능률협회의 그 김현숙 교수님이 썼던 내용이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나요. 뭐라고 그분이 얘기하셨냐면은 컴팩하고 HP에서 제가 HR을 갖다가 20 몇 년을 했는데 KPI 개념에 회계만 한 거를 회계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숫자 뒤에 있는 의미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저도 같이 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우리 회사를 성장시킬 미래는 그 숫자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면은 그 책을 제가 50권을 갖고 왔는데 2층에 가면은 아마 그 부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
선착순이라고 하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거기 명함 갖다 놓을 테니까 질문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